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한동안 중단했던 해외 단기 선교 여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단기 선교 여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 문제일 겁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 조동업 대표를 만나 안전한 단기 선교 여행에 대해 들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은 한국위기관리재단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먼저 본인 소개와 더불어서 위기관리재단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위기관리재단 조동업 대표입니다. 저는 20년 정도 선교사로 활동했는데 중국과 해외 중국인을 대상으로 훈련과 네트워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위기관리재단은 말 그대로 선교사들과 국민들을 위한 위기 관리를 하는 전문적인 기관입니다. 위기 상황이 올 것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위기를 예측하고 또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교육하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예방하는 그런 것과 아울러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풀어가고 그것이 끝나면 회복 활동을 함께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예, 그냥 위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네.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선교사와 해외에 있는 재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기 관리를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네.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 여행 과정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단체죠? 네, 그렇습니다. 굳이 언급하자면 그 2007년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에 국가와 또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함께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뭐 한국 교회 전체가 참여해서 만든 단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어른들이 참여를 했고 또 선교 단체들 대부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여러 단체들이 협력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선교지를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엔데믹이 되면서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지금 해외로 나가는 그 사례 뭐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 개별 교회에서 하는 모든 통계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만큼 이제 거의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교회는 1,000명, 또 어떤 교회는 1,700명에서 2,000명, 또 많은 교회들이 200명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고요. 중소교회들은 지금 20-30명 단위로 단기 선교를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지금 단기 선교 팀들이 이미 왔고 또 앞으로 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그런 그 선교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 보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이 여행을 가듯이 그동안 단기 선교 열정은 가지고 있지만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성도들과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몇 년 만에 떠나는 선교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과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선교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선교지에서 과거에 가장 많이 발생했던 상황을 보면
물놀이 사고입니다. 물놀이 사고요. 좀 의외일 것 같은데요. 근데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하루 이틀 휴식 기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물놀이를 갔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 가장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전에 아까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선교지이기 때문에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선교지라고 하는 데가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선교가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허용되지 않는 그런 국가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단기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안전 측면에서 가장 좀 유의해야 될 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안전 측면에서 뭐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한 4년 만에 나가기도 하고 또 대부분이 청년들 같은 경우나 어른들 같은 경우에 처음 나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들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제 각자가 이제 좀 흥분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선교지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네. 하는 노력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여럿이 이동하는 거니까 네.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저는 뭐 기본에 좀 충실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기 전에 예방 접종이 필요한 부분은 예방 또 안전 교육 그러니까 특별히 그 심폐소생술 같은 그런 응급처치 교육 또 여행자 보험 그리고 비상 연락망 비상 계획 같은 것을 잘 준비해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우리가 교회가 나가는 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선교지 가운데서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될 지역이 있을까요? 선교지 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미 많이 발표하고 있는 그 여행 금지 구역 내지는 또 적색 경보인 여행 취소 연기 이런 지역은 당연히 가지 않아야겠죠. 전쟁이나 또 내전 같은 경우에 가서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치 종교적으로 그 민감한 지역에서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나라를 좀 지목을 해서 좀 그 주의를 당부한다면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지금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현재로서는 그 가까이 있는 중국도 선교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계속 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곳은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슬람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중국 언급하셨는데 중국에 많이 가죠 그래도. 예, 뭐 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예.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제 이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선교가 금지되어 있는 걸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또 단기 선교 여행을 중국으로도 가고 하는데 최근에 중국 정부가 반간첩법을 강화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선교 여행 갔을 때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반간첩법 이전에 선교이기 때문에 2018년에 그 발효된 신종교 사무조례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종교 사무조례는 외국인 내지는 외국과의 교류, 신앙적인 부분에 이런 그 교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바로 개입할 수 있다라는 또 내지는 이제 통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범위로 적용되느냐 하면 공공 질서를 훼손한다라는 차원만 하면 바로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종교 조례하고 반간첩법이 결합되면 훨씬 더 애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간첩법도 국가의 이렇게 기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전에는 빼내는 것에 대해서 뭐 금지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감지하면 국가에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종교 조례하고 이 반간첩법이 결합되면 곧바로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쪽으로 사회 질서를 교란한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위험하다라고 들려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선교팀이 가서 이제 단기 선교 여행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사진 찍는 게 가장 일차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진 촬영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진 촬영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 보안 시설이든지 국가의 중요한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진 촬영하는 것부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나 또 젊은이들은 사진 촬영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여러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하게 생각하는 통계 자료라든지 또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한다든지 또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에 이제 저장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걸 이렇게 검열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위험 상황이 늘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단기 선교 여행이지만 이제 자유가 허용되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움직여야겠군요. 예, 그렇죠. 그런데 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통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자유롭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안면 인식기라든지 또 여러 이제 카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중국은 그렇고요. 이제 중국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들을 나가는데 교회 단위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팀 단위로 네. 여럿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기 선교 팀에. 네. 사실 우리 공항에 나가서 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 팀은 그냥 한눈에 딱 구분이 될 정도로 네, 예. 같이 움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어떤 단체 행동이 선교지에서 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당연히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은 티를 입고 뭐 거기에다가 어떤 교회 팀이라고 만약에 할 경우에는 그 100%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험은 어떤 위험이죠? 지금 뭐 선교지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은 이슬람 자체를 이제 그 국가의 정체성과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팀이 뭐 오는 것까지는 뭐 관광객이라고 생각하고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행동하는 것은 눈에 바로 이렇게 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뭐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한국 사람인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눈에 띄게 돼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교회 요즘은 뭐 구글로 번역하면 다 나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웬만한 또 한류 열풍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이동할 때 인원, 뭐 복장, 뭐 다양하게 좀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해야겠군요. 그렇죠. 제가 이전에 단기 선교팀을 인솔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은 그 택시를 타는 인원 정도 한 4명 정도가 가장 적당할 것 같고요. 만약에 4명이 움직이기 좀 불편하다고 하면 한 8분 정도가 함께 움직이는 그 정도가 가장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대형 버스를 이용해서 함께 움직인다든지 그런 부분은 뭐 한 장소에서 큰 장소로 옮기는 그런 경우는 괜찮겠지만 보통 도심에서 행동하거나 이럴 때는 또 절도의 위험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강도 이런 부분에서 주의력이 이제 분산되고 또 다른 사람이 주의를 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소규모 단위로 그렇게 여행객처럼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단기팀을 안내하는 현지의 선교사님, 그분의 사역지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단기간의 열정이 장기간의 공든탑을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분들과의 여러 방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열정으로 또 내지는 잘 몰라서 접근을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무너뜨려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있죠. 예.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이제 그분들이 잘 사역할 수 있게끔 한국과 한국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 정도 역할이면 충분하겠군요. 네, 네,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고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앞으로 섬겨야 될지 그런 부분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우는 기회로 삼자 그렇죠. 이런 말씀이군요. 예, 예. 근데 혹시라도 이제 선교지에 나갔는데 뭐 위험한 상황에 직접 처할 수가 있잖아요, 누구든. 그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본인이 이제 뭐 제가 좀 계속 강조를 했지만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 국가에 있는 그 대사관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각국 대사관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그 영사콜 그 부분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거나 또 살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아울러서 뭐 대사관뿐만 아니라 그 원래 준비했던 비상 연락망에 또 신속하게 연락해서 서로 모든 부분에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 이전에는 그 많은 교회들이 이제 단기 선교 여행 떠나기 전에 예. 안전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렇죠. 올해는 근데 이제 엔데믹이 되고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안전 교육을 하고 있는 사례는 사실 참 접하기가 어렵거든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그 한국 위기관리재단에 연락 온 사례는 많지 않고요. 또 이제 각 교회에서
뭐 성숙하게 지금까지 그 훈련했던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 교회들 또 성도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지금까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현지인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좀 보고 배우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교지에 상당히 오랜만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흥분된 마음도 있을 텐데 좀 차분하게 내려놓고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는 예, 그런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말씀이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